하둘셋. 안녕하십니까. 사마이랄입니다. 김성동 교수님도 제5판 형법정론 제2회독 668페이지 로마字 3번의 교사의 착오를 읽어보겠습니다. 사마이랄 TV 출첵 구독 추천을 부탁드리고 유튜브 구독을 권합니다. 1번의 교사의 착오. 양가 1번의 교사자의 착오, 피교사자에 대한 착오. 교사자가 피교사자를 책임 능력자로 생각하고 교사행위를 하였으나 실제로 피교사자가 책임 능력자로서 도구와 다를 바 없이 행위한 경우 혹은 그 반대의 경우 교사자의 고의가 인정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교사자가 피교사자를 책임 능력자로 잘못 알았던 경우에는 교사자의 고의가 그대로 인정되어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고 한다. 반대로 피교사자를 책임 능력자로 오인하였으나 실제로 책임 능력자였던 경우에는 교사자에게 간접 정범의 고의가 인정될 수는 있으나 객관적으로 의사지배가 결격되고 피교사자는 처벌되는 자로 되기 때문에 간접 정범은 될 수 없고 공범 성립 여부만 문제된다. 피교사자의 책임 능력자에 관한 착오. 책임 능력자에 관한 착오와 관련하여 종래의 학설은 피해 교사자의 책임 능력은 교사의 고의 대상이 아니므로 피교사자의 책임 능력에 대한 착오는 교사범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 견해이다. 생각컨대 단독범의 경우에는 책임 능력이 고의 대상이 아니지만 교사범이나 간접정범의 경우에는 피교사자 내지 피이용자의 책임 능력은 교사자나 간접정범의 우월적 의사지배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고 교사자가 피교사자를 책임 무능력자로 오인한다는 것은 자신의 우월적 의사지배를 가지고 타인을 이용하려는 의사적 간접정범자의 고의 내용이 연관되어 있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669페이지에 교사자에게도 방법의 착오가 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피교사자가 구체적 사실에 대한 객체의 착오를 일으킨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견해 대립이 있다. 방가 1번의 객체의 착오설. 피교사자가 객체의 착오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피교사자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착오이므로 객체의 착오를 교사자에게도 귀속시켜야 한다는 견해이다. 교사자는 범행을 교사한 이상 피교사자가 일반적으로 범할 수 있는 착오를 경험칙상 예견할 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책임을 당연히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공범의 종속성에 철저하면 정범자에게 중요하지 않은 착오는 교사자에게도 그 착오의 효과가 동일해야 한다는 점도 그 논거로 들고 있다. 이에 의하면 피교사자가 객체의 착오를 범하였어도 교사자의 고의는 조각되지 않는다. 방가 2번에 방법의 착오설. 방가 2번의 방법의 착오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된다는 견해이다.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를 교사자의 입장에서 관찰할 때 행위수단 또는 행위방법의 잘못으로 대상이 빗나가게 된 방법의 착오와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뿐만 아니라 실제 공격의 대상이 된 피해자는 교사자의 고의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점에서도 방법의 착오의 구조와 동일한 모습을 띠고 있다고 한다. 이에 따르면 피교사자가 방법의 착오를 범한 경우와 교사자의 고의 인정 여부는 구조적 법사를 취하느냐 법정적 법사를 취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착오 유형의 결정과 착오 사례의 해결을 위한 이론.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가 교사자에게 어떤 착오가 되는지는 착오 문제의 해결 방안 중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입장이 있다. 이에 따르면 구체적 법사에 따르면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 방법의 착오가 되고 법정적 법설에 의하면 피교사자의 객체의 착오는 교사자에게 객체의 착오가 된다고 한다. 그러나 두 개의 학설은 행위자의 착오 유형이 먼저 결정되고 난 후에 그 착오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이용되는 이론인 것이지 이 이론에 의해
착오 유형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 착오 사례 및 그 해결을 위한 방안으로서 적합하지 못하다. 방가 3번의 인과과정의 착오설. 이러한 사례 유형에 대해 인과과정의 착오 사례를 해결하는 공식 입장을 적용하거나 기간적 기속을 전제로 고의 기속을 긍정하는 견해이다. 이에 따르면 교사행위와 피교사자의 실행행위 사이에 불일치가 있긴 하지만 양자의 불일치가 상대적으로 생활 경험에 따라 예견 가능한 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양자를 다른 670페이지의 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즉 불일치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 불일치를 전혀 고려함 없이 교사자의 고의를 그대로 인정한다. 독일의 판례로 이러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방과 4번의 결론. 인과과정의 착오설이나 방법의 착오설은 피교사자가 공소의 시위를 떠난 기계적 도구인 경우에만 타당한 설명이 될 수 있고, 투입된 범행 수단 자체가 고의 있는 사람인 경우에는 고도상 차이가 있다. 교사범의 경우는 간접정범의 경우와는 달리 피교사자가 언제나 고의를 가지고 실행행위를 하는 경우이고, 피해자의 독립성 확인을 피교사자에게 맡겨둔 이상 피교사자나 교사자나 착오를 일으킬 가능성은 다를 바 없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피교사자가 착오를 일으켰다면 그것은 교사자에게 일어날 수 있었을 착오이므로 이 착오를 교사자에게 귀속시키는 입장인 객체의 착오설이 타당하다. 객체의 착오설이 타당하다고 앞에서 봤습니다. 예. 이번에 교사자의 교사 내용과 피교사자의 실행행위가 불일치하는 경우, 양가 1번의 질적 불일치의 경우 교사자의 교사 내용과 피교사자의 실행행위는 본질적인 면에서 일치하여야 한다. 따라서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교사 내용과 전혀 다른 범죄 구성 요건을 실현한 경우와 같이 양자 간의 본질적인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는 피교사자의 실행 부분에 대한 교사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물론 이러한 경우는 피교사자에게 전혀 다른 구성 요건을 실현하였으므로 피교사자가 교사 행위에 대해 승낙은 했어도 실행에 착수에 이르지 않은 경우라고 할 수 있으므로 교사자를 교사한 범죄의 예비 임무에 준하여 처벌할 수는 있다. 형법 제31조 제2항의 효과 없는 교사. 예컨대 절도를 교사하였으나 피교사자가 강간한 경우에 교사자는 절도죄의 예비 임무에 준하여 처벌할 수 있는데 절도죄의 예비 임무는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결국 무죄가 된다. 반면에 질적 불일치가 있는 경우에도 그 불일치가 본질적인 불일치가 아닌 한 피교사자의 실행범에 대한 교사자의 책임이 인정된다. 예컨대 사기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공갈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사자는 공갈죄의 교사범이 된다. 671페이지 양가 1번의 양쪽 불일치의 경우, 방가 1번의 미달된 경우, 피교사자가 교사받은 내용에 미달된 행위를 한 경우에 교사자는 피교사자가 실제로 행위한 부분에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 예컨대 존속살인을 교사하였으나 보통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교사자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의 기수로 처벌된다. 이 경우 보통살인죄에 대한 형벌이 존속살인죄의 예비 임무보다 무겁기 때문에 존속살인죄의 예비 임무는 보통살인죄의 교사범에 흡수된다. 그러나 피교사자가 실행된 범죄의 형보다 교사한 범죄의 예비 임무의 형이 중한 경우, 예컨대 강도죄를 교사했으나 피교사자가 절도행위를 한 경우에는 절도죄의 형벌보다 강도죄의 예비 임무 형벌이 더 중하므로 교사의 처벌이 문제된다. 이와 관련하여 방가로마 절반에 절도죄의 교사범과 강도의 예비 임무죄의 상상적 경합범을 인정하는 견해와 이번에 법조 경합을 인정하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생각컨대 교사한 내용보다 피교사자가 실행한 부분이 적은 경우에는 교사행위와 관련된 부분은 실행행위와 일치되는 한도 내에서만 기수 책임을 지고 절도죄의 교사범, 그 자녀 부분에 대해서는 실행의 착수조차 없어서 형법 규정에 따라 예비임무죄로 처벌되는 경우이므로 이 양자의 죄책은 하나의 행위가 두 개의 죄에 해당하는 상상적 경합의 관계가 된다.
방가를 위반해 초과 실행한 경우, 피교사자가 교사자의 고의 내용을 넘어서는 행위를 한 경우 양적 초과일지라도 교사자는 자기의 고의 범위 내에서만 책임을 진다. 공동정범의 경우 동일. 예컨대 교사자는 절도를 교사했는데 피교사자가 강도죄를 범한 경우 교사자는 절도 교사의 책임을 지게 된다. 방어를 한 번에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 피교사자가 초과 실행을 한 경우 중에 특히 결과적 가중범에 대한 교사범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동그라미 일반의 긍정설. 교사자가 실제로 중한 결과의 발생을 예견하지 못했더라도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었다고 판단되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를 인정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동그라미 2번의 부정설. 결과적 가중범에 관한 총칙 규정은 정범에 관한 규정이므로 이를 공범의 교사범에게 적용하면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정이 되기 때문에 교사범 672페이지의 경우에는 결과적 가중범의 성립을 부인해야 한다는 견해이다. 동그라미 3번의 판례. 대법원은 공동정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사자가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있을 것을 요건으로 하여 교사자에게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을 인정한다. 동그라미 4번의 결론. 피교사자의 행위가 최소한 고의에 의한 위법한 행위일 것을 전제로 하는 제한 종속 형식의 취지에 충실하게 따르면 결과적 가중범의 교사범의 성립을 부정해야 한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결과적 가중범에 있어서 과실로 범해진 중한 결과는 기본 범죄에 내포되어 있는 고유한 위험이 실현된 것이므로 결과적 가중범의 핵심적 불법 요소는 고의로 범한 기본 범죄에 있다고 해야 한다. 따라서 결과적 가중범에 대해서도 교사자에게 중한 결과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인정되는 한 교사범이 성립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 지금 본 것은 교사의 착오와 불일치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로마서 4번의 교사범의 처벌. 피교사자를 교사하여 죄를 범하게 한 교사자는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으로 처벌된다. 여기서 죄를 실행한 자와 동일한 형이란 피교사자가 범한 범죄에 정해져 있는 법정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피교사자가 범죄의 성립 요건을 갖추어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될 때에도 피교사자에 대해 정해질 구체적 선고형과 교사자에 대해 선고형까지 같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뿐만 아니라 공범 종속성은 성립상의 중범을 의미하는 것이지 처벌 종속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피교사자의 행위가 범죄 성립요건 등의 책임조각 사유에 해당하여 처벌되지 않는다고 해도 교사자도 처벌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경우에도 교사자는 피교사자가 실행한 구성요건상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처벌된다. 교사범에 대해서는 정범과 동일한 법정형이 적용되므로 정범의 법정형에 몰수나 추징이 부과되어 있으면 교사자에 대해서도 몰수나 추징을 부과할 수 있다. 여기까지 한 거 올려두고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 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